20대 게스트를 섭외해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물쯤의 이상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 두 분을 섭외했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소민서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운데 분도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25살 정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게스트 두 분과 이번 회차를 진행해 볼 거고요. 저희가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같은 교육방송국 국원으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초대하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민서 씨? 상준 오빠가 예전에 진행을 했었던 팟캐스트를 들어봤는데 되게 주제가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좋아요. 네, 네. 이번에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주제도 제가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하던 거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 자체도 이번 회차 주제 자체도 민서 씨가 그럼요. 네, 제의해 주신 거라서 네. 네, 그렇고 서현 씨는 어땠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느낌. 네. 사실 이전에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마이크 네. 앞에서 말하는 게 사실 지금 뭔가... 굉장히 떨립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뭔가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경험인데 은근 또 안 네. 해봤을 법한 경험이기도 하니까 지금 옆에서 되게 굳어있는 게 제가 지금 느껴질 정도로 벌써 긴장이 지금 나까지 느껴질 정도로 네. 긴장감이 확실히 긴장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두 분을 초대하게 되었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 바로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쉬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네, 저희 2부로 이번에 메인 토픽을 다뤄볼 건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메인 토픽은 바로 외로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각자 하나씩 에피소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먼저 저부터 풀어볼게요. 네. 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복학을 바로 하진 않고 6개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편집 학원도 다니고 이제 직접 편집 실무도 좀 해보면서 이제 경험을 쌓다가 어쨌든 학교는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2022년 1학기 그 연도의 1학기를 2학년 1학기로 제가 복학을 하게 됐죠. 근데 제 과가 경제통상학과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편집 관련 일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서로. 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2학년 1학기 6개월 동안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복학생들의 약간 다 공통점이겠지만 친구들도 없고 그렇죠. 아는 후배들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 외로운 것도 있었지만 제일 크게 외로움으로 다가왔던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내 상황상 학교 졸업은 해야 되겠고 학점도 받아야 되겠고 근데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경제통상 과목만 잔뜩 듣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평소에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지만 그 상황 때문에 더 이 혼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를 바꿔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그치. 그런 혹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전과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이 전과라는 게 학점이 있어야 중요하죠. 네, 가능한 거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근데 제가 1학년 때는 너무 놀아가지고 학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그럼 졸업장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녔지만 이제 버틸 수 없었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그때 중간고사 끝나고였나? 그때 엄마한테 막 네. 울면서 전화하고 아이고 다 큰 아들이 울면서 네. 전화. 20몇 살이나 먹은 남자애가 자취방 혼자 막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사실 그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봤으면 되게 비참했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그때 내 자신에 대한 이 갈등, 그런 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의 갈등 때문에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외로움이라 하면은 사실 친구가 없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단절이 왔을 때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뭔가 제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뭔가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딱히 없었다. 그 상황에 더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또 되게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시는 표정인데 감사하네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런 외로움은 인간관계 면에서 오는 그런 그렇죠.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뭐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오는 외로움은 제가 처음 그렇죠. 이렇게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약간 외로움과 공허함이 같이 오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우 네. 잘 들으셨나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더 깊게 얘기할 일 있으면 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우 네 좋아요. 네, 그럼 서현 씨는 무슨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외로움에 대해서. 저는 형님과 같은 좀 상황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좀 민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관계 이런 쪽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는데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좀 더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그러면 1학년 때였나요? 대학년 1학년, 대학년 2학년 때가 진짜 피크로 외롭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때 저는 약간 어떤 심정이 있었냐면 좀 무리에 어울리고 싶어 하는 느낌이 강했고요.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녁 되면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새내기 때. 뭐 그렇죠. 알바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할 거 없으면 무조건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있는 대로 그냥 갔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치. 어울리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가고 거기 가면 뭐 또 돈 써야 되고 시간 쓰고 맞지. 그렇게 또 자기 할 일은 내팽겨 친 채로 이렇게 놀기만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울리고 싶어서 간 거였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거기에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던가 친구가 바쁘다던가 이러면은 저 혼자 달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저만의 방법을 찾은 게 좀 네.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봤어요. 서현 씨가 직접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봤다. 누군가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네. 왜냐면 맞아. 라이브니까 맞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거기서 받았거든요. 저는. 맞아. 전 그래서 저는 약간 외로움이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 나 혼자 있는 느낌을 받을 때 좀 심해져서 그런 식으로 좀 저는 달래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간 네. 목소리 자체가 슬픈데. 많은 일들을 겪은 목소리. 그때는 정말 슬펐어요.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이 스트리머가 만약에 방송을 안 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볼 스트리머가 없어지니까 맞아. 그때는 아예 달랠 방법도 없었죠. 네. 저도 이게 진짜 공감이 네. 돼요. 네. 저도 라이브 방송을 많이 지금도 즐겨보고 네. 그런 입장인데 이게 혼자 있을 때 특히 혼밥할 때 네. 막 맞아요. 이럴 때 이제 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내 외로움이나 이런 게 달래지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재미가 있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서현 씨의 모습은 과거에 뭐 누군가 연결되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되게 멀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의 제 모습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독립적으로 혼자서 일을 되게 잘 하시고 맞아. 자기만의 생활과 그런 뭐 패턴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과거에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놀랬어요. 맞아요.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 다른 분들께서는 놀라실 것 같은데 과거를 알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네.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떠한 분을 만나서 좀 좋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스페노처럼. 네. 그럼 저희 궁금해지는데요? 네, 너무 궁금한데? 네. 네, 이제 민서 씨 그러면 네. 어떤 에피소드? 이 주제 장본인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에피소드를? 저는 이제 바야흐로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꽤 오래 전이네. 네, 제가 저의 가족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엄마 아빠 계시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와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막내죠. 아, 네. 3남매 중에 네, 막내. 3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것도 좀 많이 막내여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과 그런 애정을 듬뿍 주시면서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랬겠네. 진짜 늦둥이니까. 네. 그러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이제 오빠랑 언니도 이제 아. 같이 사랑을 주니까 네. 항상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항상 사랑들이 넘쳤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혼자서 독립을 하게 된 게 대학교 입학 후였어요. 아,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네, 많이 하니까. 다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 잠자고 이제 혼자 생활을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아, 그 자체가 그냥 네. 외로웠구나. 이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외롭고 그래서 저는 서현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의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동기들에게 저도 그 서현 오빠처럼 술도 잘 못 먹는데 모든 술자리에 다 끼고 네. 이거 진짜 제 모습이에요. 제가 이랬어요. 돈 네. 쓰고 네. 이렇게. 왜냐면 혼자 있으면은 가족들이 너무 그립고 너무 공허하고 외롭다 보니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싫어서 그치. 술자리에 나가고 뭐 할 일 뭐 과제가 있어도 애들이 과방에 있다 그러면 과방으로 가서 막 과제하고 아, 맞아. 이럴 정도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걸 되게 집착하듯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에너지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외로움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쵸, 그쵸. 에너지가 더 쓰이고 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더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사랑받던 아이가 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혼자 살다가 이제 그 혼자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꼈고 네. 이제 그걸 조금이나마 피해 보려고 서현 씨처럼 네, 맞아요. 친구들이나 술자리나 이런 데서 좀 의도적으로 그죠. 꼈다. 그런데 이게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 있으려 하다 보니까 그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성향과 에너지가 맞지 않는 무리에 껴있으니까 그 자체에서 오는 내적 스트레스 이것도 되게 외로움에 큰 한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거기서부터 또 오는. 네, 맞아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뭡니까?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맞지 않는 사람이랑 되게 못 지내요. 저는 좀 칼같이 끊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애초에 좀 외로움이 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맞지 않는 사람과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외로움이 더 싫었던 건가? 뭔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네. 이걸 연애를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네. 제가 1학년 때와 2학년 때 초반까지는 이 외로움이 너무 싫으니까 맞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했었어요. 뭐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상대방이 나를 좋다 그러면 혼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 연애를 시작을 하고 마음이 없어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고자 연애를 했는데 이게 연애라는 게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고 뭐 그리고 일단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애초에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랑 만나서 그런지 나가기가 싫어지고 같이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지고 분명 나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만났는데 만나고 있는 동안이 더 외로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느껴지고 네, 되게 그분에게도 실수를 많이 하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만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연락을 안 본다든지 뭐 만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류의 행동들. 그치. 네, 그때는 좀 제가 철없이 저의 외로움만 달래고자 했던 철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지금 그러면 안 되죠. 네. 되게 두 분은 약간 비슷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리 슬퍼해요 지금? 아니 저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네네네. 이제 대학교 이제 저녁 후와 저녁 전이 좀 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거를 좀 이제 말해주는 동기가 있었는데 동기 중에 남자 동기가 한 명이 저한테 1학년, 2학년 때는 진짜 내일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 표정으로 다녔다. 그런 식으로 씨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살도 예전엔 더 빠졌었고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살도 찌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해서 좀 바뀐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그 동기도 좀 얼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확실히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한 분이 있으셨나. 아, 그쵸. 네. 네. 그러면 네. 얘기해볼까요? 네, 저희 이제 그러면 약간의 주제를 변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에피소드들을 다 보니까 각자의 한 외로움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진 않잖아요. 저희 다 모두가. 지금은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한 정도.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극복한 이 계기가 있을 텐데, 네, 서유 씨부터 아까 네. 그 궁금한 그 존재가 네, 있는가 본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짜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연애를 시작함으로써 외로움이 해결됐다. 네, 그런데 그냥 아무나 만난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줬어요. 저는 먼저 한 게 없는데 네. 그냥 저 자체를 먼저 다가와 주셨고 저 자체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본인을 다 조금 바꿔서라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을 정도로 모든 거를 저한테 내어주셨고 그 정도여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변화를 했죠. 그 친구 덕분에. 네. 너무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네. 되게 잘해야겠어요. 네, 저도 그런 거를 처음 느껴봐서 그 이후로 아 나도 좀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랑을 받으니까 네. 저도 이제 사랑을 주면서 이제 세상을 좀 다르게 보게 된 거죠. 네. 좀 더 밝게 보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네. 하신 분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어쩌다가 만나시게 된 거예요? 네, 그것 좀 궁금하다. 아, 또 이제 만나게 된 썰을 풀자면은 네네네. 저는 군대를 네. 현역으로 안 가고 그때 당시 엄청 말랐어가지고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됩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제 본가가 세종인데 세종으로 간 게 아니고 동생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지역에서 복무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게 돼요. 네. 서울에서 이제 복무를 하게 되면서 알바도 같이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제 전 알바 타임이었어요. 지금 네, 그분이? 맞아요. 교대를 하면서 네. 사랑이 싹텄구나. 맞아요. 제가 다음 교대 타임이었는데 그 전 교대 여성분이 지금 제 여자친구가 진짜? 된 겁니다. 와, 그럼 되게 오래된. 네, 좀... 이번 주 토요일이 1000일입니다. 와, 박수. 우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알바를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네요. 진짜 맞아요. 우연의 일치네요. 그 상황 자체가 일단은. 네. 와. 알바가 먼저 하시니까 끝나서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업무를 할 타임인데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소비하면서 저랑 대화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번호도 물어보시고 약속도 잡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와, 진짜 드라마 같다. 너무 진짜 드라마 같았어요. 진짜. 그럼 그 확실히 그 연애를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나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뭔가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겠다. 그지 않을까요? 일단 이 여성분이 제 여자친구가 네. 전화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전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친구랑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밤마다 그래서 맨날 혼자 스트리밍 보고 했었던 건데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전화를 좋아하니까 자기 전까지 계속 통화를 했죠. 항상 누군가랑 연결이 돼 있네요. 네네. 그래서 뭔가 연결돼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사랑까지 받으니까 뭔가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네. 더 제가 이 원인이라고 느꼈던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안 받게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잠시 연락이 안 돼도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그걸 아예 극복해서 혼자 있어도 아예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완전하게 극복을 한 케이스네요. 이 경우는 연애를 통해서 외로움을. 그죠. 와, 진짜 잘해야겠네요. 잘하고 네.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잘해야죠. 네네. 네. 매일매일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민서 씨는 혹시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아까 제가 뭐 맞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함으로써 더 외로워졌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애를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포기를 했어요. 아, 네. 네. 그냥 하지 말아버리자. 오케이. 그냥 만날수록 피곤하고 더 외로워지니까. 그래서 저는 일을 많이 늘렸어요. 아, 네. 자기가 하는 일. 네. 그래서 어. 사람으로 외로움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일로서 이 외로움을 없애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많이 일을 했거든요, 활동을. 네. 제가 방송국 영상팀으로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영상팀, 과외, 과외. 그다음에 기타 동아리, 창업 동아리, 그다음에 오. 떡볶이집 알바 아니, 벌써 5개야. 이렇게 엄청 많이 하면서 진짜 그 저의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외로움을 없애고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예 시간 자체를 그냥 그 느낄 새도 없이. 그죠? 어.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저질렀죠, 일들을. 네. 아니더라고요. 아, 그것도. 네. 저는 이 일들이 늘리면서 외로움이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유와 쉼을 느낄 새조차 없이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지고 그렇지. 이제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외로운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고. 네,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고민 중이에요. 이게 사람으로도 충족되지 않고 이제 일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 궁극적인 외로움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맞아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혼자서 나만의 취향과 취미를 하면서 외로움이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완전한 제 취향과 취미를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찾는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뭐 네. 그럴 수 있죠. 워낙 그 외로움의 정도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만약에 심했다고 민서 씨가 심했다고 하면 네.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마다 여긴 연애를 해서 이제 극복한 케이스고 네. 그렇죠. 뭐 다 다르게 극복하는 게 있으니까 네. 네, 뭐 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네. 극복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로움 자체를 잘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한순간 외로웠던 그때가 네. 되게 임팩트가 컸어요,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했던 그 순간을 잊을 네. 수가 없어. 네.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극복했던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자, 1학기는 계속 외로웠죠. 그 1학기 내내. 그래서 1학기 내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방학 때는 제가 본가가 파주라서 네, 경기도 파주라서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조금 회복을 했고 알바를 하다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2학기 복학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바를 이제 못 나가니까 집에 누워 있으면서 나 이제 2학기 때 뭐 하지? 그런 거를 막 고민을 하면서 핸드폰에서 에브리타임 이런 동아리 학회 홍보 이런 걸 막 보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앵크레라는 그 연합 동아리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동아리냐면 전국 대학교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이제 영상 제작 아니면 뭐 그 카드 뉴스 제작 뭐 이런 거를 하는 네, 그런 큰 동아리예요. 이제 그거를 딱 발견을 하고 난 원래 편집이 하고 싶었으니까 네. 그 동아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까지 봐서 이제 2학기 때 나는 여전히 우울할 줄 알았는데 네. 외롭고 우울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만 사실 내 본체는 이 앵크레라는 네, 동아리에서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그 동아리에서 팀장으로 네,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가 저에게는 약간 어떤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네. 네, 지금도 약간 감사한 마음에 네,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딱 저는 그랬습니다. 그 오빠가 그 예전에 느꼈던 그 2학년 때 외로움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찾아오는 외로움이었다면 맞아. 지금은 동아리를 가입함으로써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 진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국
또 지원한 이유가 네. 저희가 지금 같은 방송국 국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지원한 이유도 사실 좀 일맥상통해요. 어쨌든 저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국 들어온 것도 나랑 뭔가 같은 취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제 아나운서부로 네,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름 행복해요. 네, 저도요. 네, 저희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그래서 방송국 통해서 이렇게 친해진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좋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어도 외롭진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극복을 했고 네. 원래도 덜 느낀 외로움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뭐 그런 감정이 안 드네요. 네, 행복합니다. 오, 좋습니다. 뭐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형님은 혼자 계실 때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혼자 있을 때 꿈이 네. 그 콘텐츠 기획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D죠. 그쪽이다 보니까 뭘 되게 많이 봐요. 아. 유튜브 콘텐츠를 뭐 이런 토크쇼도 보고 아니면 뭐 이런 기획물도 보고 되게 다양하게 뭘 많이 봐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 보고 노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 나름대로는 뭔가 되게 다양한 편집 기법 그리고 또 스토리를 짜는 그런 기획력 네, 그런 거를 좀 보면서 하고 있다고 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기에도 사실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봐야죠. 뭐 남이랑 그죠. 계속 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저는 그런 거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네 이게 꿈이 조금 어느 정도 정해지다 보니까 외로움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빨리 해야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낀 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아직까지도 못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뭐 금토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과 일요일에 일정이 있어. 근데 토요일은 일정이 없는 하루잖아요. 그쵸. 저는 그 하루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막상 토요일이 되면은 잘 지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내가 내일 아무도 안 만나고 일정도 하나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혼자서 과연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이 큰 편이에요. 그게 이미 다가오지 않았지만 네. 그 네. 걱정이 먼저 앞서는. 네, 맞아요. 이게 뭐 만날 사람과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공부라든지 이런 할 일이 없을 때 그 공백이랄까? 그 하루가 저는 되게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찾아오기 전까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가요? 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되게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다. 그래서 제가 본가를 자주 가요. 그쵸. 이렇게 가야죠. 이게 극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면은 사랑을 많이 주시는 그쵸. 가족분들이 그쵸, 계셔서 그쵸. 그런지 본가를 되게 자주 가는 편이고 그렇게 하면서 극복 아닌 극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저는 이래서 이 주제를 제의드린 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혼자서 시간을 잘 못 보낸다? 이거의 원인은 외로움과 공허함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서연님은 어떻게 네, 보내고 어떻게 보내요? 계세요? 저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질 정도거든요. 반대네요, 완전. 지금 너무 혼자 있고 싶어요. 아니, 네. 표정에서 되게 진심이 느껴져요. 제가 여기 다른 부원 중에 바다라는 부원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 바다가 항상 저한테 밥을 먹자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거절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좋고요. 네. 이제 그리고 뭘 하자 하는데 네. 미안하지만은 저는 다 말해줘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바다도 이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네. 전 그 정도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는데 저는 뭘 하냐면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네. 평상시에. 이런 생각들을 왜 떠오르는지 스스로 좀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왜 만약에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 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런 거를 왜 기분 나빴는지를 생각해 보는 걸 또 그때 하고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못하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교보문고 가는 거 좋아합니다. 교보문고 가서 책을 그냥 봐요. 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맞아요. 그 냄새도 좋지 않아요? 네네네. 교보문고. 교보문고 냄새 있어. 네, 맞아. 네. 그래서 평상시에 못 해보는 거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그때 다 해보고 그리고 그냥 제 취미 생활들 그냥 옛날에는 자기계발 책 보는 거 좋아했고 네. 그리고 뭐 자기계발 유튜버 이런 거 보고 약간 전 저 스스로를 좀 채워주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 이제 기다려질 수 있겠다. 혼자 있는 너무 시간이. 기다려져요. 밥도 최대한 같이 안 먹고 와. 밥도 혼자 먹어요. 밥도 네. 혼자. 여자친구는 안 서운해하세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전화하는 걸 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밥 먹을 때도 전화가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밥은 혼자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여자친구도 이해해 줍니다. 오.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끊을게라고 해줘요. 해준다. 네, 그쪽에서. 여자친구분이. 네네네. 와, 찐사랑이다. 그니까요. 장거리이신가요? 네, 맞아요. 현재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혼자 있는 시간 확보가 그래도 나름 수월하게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장거리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거리 체질이신가 보다. 네, 너무 잘 맞아요. 네. 약간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다양하게 네.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약간 기분 나빴던 일이나 네. 그런 거를 그때 기분 나빴을 때랑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랑 너무 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럴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별일 아닌데 너무 그랬나? 뭐 싶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좀 자아 성찰이 좀 되면서 맞아요. 그런 시간으로 쓰는 거는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엄청 복잡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글을 쓰거든요. 어떤 제3자의 시선에서 한번 써보는 거죠. 나는 내가 들어갔는데 누가 어쨌다. 그래서 나는 속상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쓰면은 이게 형체와 형체 없이 마음속을 어지럽혀 놓던 이런 감정과 생각들이 글로써 명확하게 보이면은 좀 더 그나마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판단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을 일이 아닌데 라는 걸 깨달으면 좀 더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것도. 네. 근데 저는 쓰는 걸 워낙 싫어해가지고. 써보세요. 완전 완강추 드립니다. 이건. 진짜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네, 저희 외로움 얘기하다가 이제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네. 까지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둘은 좀 그나마 극복한 상황이고 네. 이제 민서 씨는 아직 극복 중이다. 하고 있다. 네. 근데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훨씬 나아졌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외로움은 어쨌든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 나만의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든지 타인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예를 들어서 오빠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외로움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아. 이거는 오로지 활동 덕분이 아니라 오빠 스스로 이 마음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런 마음을 갖췄기 때문에 외로움이 해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서연님 같은 경우에도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여자친구 덕분에 외로움이 해소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여자친구와는 별개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혼자서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즐기니까 외로움이 없어진 거지 오로지 여자친구 덕분이다라고는 이제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상 이제 네. 외로움이 해소가 된 거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일을 늘리거나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함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저 혼자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냄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다. 그쵸.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자기가 뭘 해야 만족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어떻든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외로움이 찾아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족했는데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네. 네. 그리고 그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잠깐의 슬픔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타격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확신 그리고 그게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저의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느꼈어요. 네.
저도 갈등의 기로 있었지만 네. 확신을 가지고 난 이걸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니까 그 외로움이 싹 사라지는 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오빠가 좋아하는 일들, 그러니까 오빠만의 세계가 딱 있으니까 맞아. 외부에서 어떠한 갈등이나 뭐 공격이 와도 거기까지만이고 다시 오빠의 세계로 돌아오면은 마음이 괜찮아지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취미와 본인만의 세계가 있으면은 저는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드네요. 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외로움을 꼭 피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이 든 게 외로움을 겪고 나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외로움을 겪고 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채웠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외로움을 느끼면은 자기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뭘 보충해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민서도 외로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근데 나중에 이거를 더 해소하면은 더 크게 이제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지 않을까. 더 단단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민서 스스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뭐가 부족한지 지금 네. 충족이 안 되는지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거 찾는 게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좋아하고 네, 그거 찾는 맞아요. 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그쵸. 진짜 어려워요. 평생 못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할 때 시간이 빨리 가고 재미있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경험과 자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나의 취미를 찾아가는 활동들? 맞아요. 이렇게. 그쵸. 네, 좋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해소가 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뭐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누구나 다 이 안에 외로움이 있기는 마련인데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외로움을 느껴도 그냥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외로움도 어떻게 보면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거 별로 외로운 상황 아닌데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제가 또 최근에 심리학 책을 많이 읽으면서 네. 제 마음에 대해서 약간 집중을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이 더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제가 느끼는 외로움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저는 이 주제를 민서 씨가 골랐다는 거에 의아했어요. 전혀 그쵸?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네. 잘 살고 있네요. 우리 다 잘 살고 있어요.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외로움을 더 현명하게 다룰 네.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요. 네, 저희 이번 20쯤에 2회차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나오실 건가요? 너무 감사하죠. 네.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재밌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다음 3회차는 언제가 되고 또 누구랑 할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